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에서 아동 유괴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문제입니다. 실종 아동 수에 관해 현재 중국 정부는 전국적인 통계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인 실종자 정보 시스템도 없습니다. 중국 본토 매체에서는 매년 약 20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며 하루 평균 약 550명의 아동이 실종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종된 아동 중 거의 80%가 유괴당하며 되찾을 확률은 단지 1%에 불과합니다. 매년 20만 명의 아동이 실종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의 실종 아동 뒤에는 한 가정이 파괴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망한 부모들은 자녀를 찾지 못해 밤새 울며 무력감과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동성 허위안시에 사는 이설매라는 어머니는 동영상을 통해 자기 아들 가주는 2010년에 태어났으며 5살 때 인신매매범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 7년 넘게 헤맸으며 최근에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데다 암세포까지 이미 뇌까지 전이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들 가주를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주야, 엄마가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을지도 몰라. 암이 엄마 뇌로 퍼졌어. 엄마는 요즘 자주 코피가 나고 어제는 기침하는데 피가 나왔어. 엄마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고 다만 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가주야,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구나. 엄마는 약을 살 돈이 없고 빚도 갚을 방법이 없어. 약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돌아와줘. 가주야, 엄마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를 보고 싶단다. 이설매는 병을 앓으면서도 1년 넘게 견뎠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으로 모두에게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7월 말 아들을 찾아 헤맨 지 9년 만에 아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설매는 8월 23일 장례를 치렀으며 앞으로 아이를 찾으면 산소에 데려가 어머니에게 아들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가주야, 엄마가 정말로 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앓고 있는 암이 이미 전이되었어. 엄마는 정말로 두려워. 엄마가 미안해. 너는 강하게 살아야 해. 사실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은 마지막으로 너를 보는 것이야. 다음 영상은 셀카로 찍은 영상이지만 인신매매범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기 저 꼬마 보이세요? 몇 마디 말로 그 아이를 납치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너 왜 여기에 있니? 드디어 찾았구나. 왜 혼자 여기서 놀고 있어? 내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줄게. 엄마랑 영상통화 한번 하자. 천천. 엄마는 주차장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아줌마랑 같이 이리로 와. 알았지? 아이가 모르는 사실은 이 엄마가 AI로 합성된 거라는 겁니다. 아이는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인신매매범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의 호기심입니다. 저는 고양이 한 마리를 당신 문 앞에 두고 계속 울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동정심에 못 이겨 결국 문을 열 겁니다. 우리는 훈련된 아이를 당신 집 문 앞에 앉혀서 계속 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참지 못하고 문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 아이가 있네요. 아이고, 누가 너보고 여기서 놀라고 했어? 너희 부모님이 널 찾느라
정말 애먹고 있어. 내가 누구냐고? 난 내 부모님 친구야. 빨리 나랑 같이 가자. 아이를 찾았어. 내가 데리고 갈게. 자, 가자. 제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아이에게 말한다면 아이는 당황해서 판단을 못하고 따라올 거예요. 부모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아이의 부모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당신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봐줬다면 이 아이는 이미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부모는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겁니다. 중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아동 유괴가 만연한 주된 원인입니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30년 이상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즉, 부부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야 하며 아이의 성별은 상관없었습니다. 중국의 농촌 지역은 일반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농민들이 딸을 낳으면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고 여기며 아들만이 가산을 이어받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불법으로 아기를 사들이는데 이로 인해 인신매매범들이 아동을 유괴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호적제도도 아동 유괴가 만연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1950년대에 시작되어 정부가 사회 통제와 인구 추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호적은 일반적으로 출생지와 연관되며 주택보조금, 무료 의료 및 교육 등의 사회적 혜택은 호적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곁에 두고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조부모나 친척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종종 아이들이 인신매매범에게 유괴됩니다. 셋째, 중공 당국의 무관심과 묵인도 원인입니다. 중공 당국은 다양한 경우의 아동 유괴 행위를 신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며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개 형식적인 제스처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인신매매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어느 집이 아들이나 딸을 샀는지 친척과 이웃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결코 자발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인구 유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유지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해당 지역 경찰을 통해 찾아오거나 상징적인 단속 활동에서야 지역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구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많은 유괴된 아이들이 그 지역 호적에 등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호적 제도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려는 사람을 제대로 신문하면 유괴된 아이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아동 유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실종 아동의 부모들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 찾기 집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실종 아동을 자발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현재 700명의 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하남성과 광동성의 저소득층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매일 약 2,739명이 실종되고 연간 실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매 1분마다 2명이 인파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14억 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중국 실종 인구 백서 2020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실종 인구는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실종자는 397만 명, 2017년 261만 명, 2018년 199만 명, 2019년 177만 명이었습니다. 중공 공안부 웹사이트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해 12월까지 누적 실종자 및 납치된 아동 1,932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중 실종된 지 20에서 30년 된 아동은 2,538명, 30에서 40년은 1,812명, 40에서 50년은 371명, 50에서 60년은 190명, 60년 이상 된 아동은 110명입니다. 실종된 아동 중 가장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던 사례는 74년에 달합니다. 중공 공안부는 2022년 6월 1일 보도에서 전국 공안기관이 400건의 아동 납치 사건을 해결하고 용의자 1,124명을 체포했으며 누적 실종자 11,198명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괴 연령대를 보면 만 1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쉽게 유괴됩니다.
1세에서 6세 사이는 유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나이대는 남자아이 납치수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별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훨씬 위험하고 납치된 남자아이는 대개 약 11만 위안, 한화약 2천만 원까지 팔리며 이는 여자아이의 2배에 달합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 47.5% 아동은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지만 35.8%의 아동은 친부모에 의해 팔리며 나머지 11%는 친구나 지인에 의해 납치되고 4.8%는 친척이 범죄에 가담합니다. 중국 각 성별 아동 매매 상황을 보면 천진과 북경,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 복건성, 광동성이 아동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지역입니다. 반면 아동을 가장 많이 파는 도시는 상해, 성도, 중경, 포천, 남경, 서안 등입니다. 기간대로 보면 1월이 아동 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매년 1월은 중국 신년설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향하면서 인구 이동성이 커지고 범죄자들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쇼핑몰 등에서 아이들을 노리게 됩니다. 사기꾼의 다양한 수법에 맞서기 위해 다음 동영상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신매매범에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중학생을 유괴하는 데는 4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일부러 겁주는 게 아니에요. 최근 청소년 실종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기꾼의 수법도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요. 내가 2가지 일반적인 유괴 방식을 알려줄게요. 스스로 몇 번 해서 속을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카풀 유괴라고 불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또래 아이가 와서 대화를 시작하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당신이 어디를 말하든 우연히 같은 길이라고 하면서 함께 카풀을 하자고 초대합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안전하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2번째는 도움 요청형 유괴입니다. 제가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며 무섭다고 하고 당신에게 친구인 척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럴 때는 순진하게 그녀와 함께 외딴 곳으로 가지 말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해요. 2번째, 길에서 한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며 뭔가 먹을 걸 사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흔쾌히 동의하면 그녀는 너무 비싼 걸 사지 말고 저쪽에 있는 저렴한 가게에서 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게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건 전부 실화예요.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끌어들이고는 바로 실종되었다고요. 3번째, 밤에 조깅하거나 산책할 때 갑자기 예쁜 아가씨가 다가와 개를 산책시키러 나왔는데 어두운 곳에서 개가 갑자기 사라져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같이 찾아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녀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약해져서 따라가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정말 납치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강경하게 맞서지 말고 구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기회를 잡아 무례하게 굴고 주변 물건을 파손해 주목을 끌고 도망갈 기회를 찾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알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